네, 반갑습니다. 이동훈입니다. 조정행동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완더, 배회학이라고 불리는 조정행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회학이란 것은 정의가 있죠. 에이전트가 자신이 처한 환경을 무작위로 걸어가는 인상을 주는 조정힘을 갖도록 디자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 같은 행동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근데 아이들 행동은 보통 어떻습니까? 보통 한 자리에서 이제 이렇게 약간 좌우로 움직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행동, 이런 아이들이라고 하는데, 완더라는 배회하기는 그거보다는 어떤 목적 없이 어떤 개체가 막 돌아다니는 그런 행동입니다. 양이나 어떤 동물이 있을 때, 양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럴 수가 없어서. 어떤 동물이 있다고 합시다. 이 동물이 풀을 먹으면서 거리를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배회하는 이런 행동들이 있겠죠. 개미 떼 움직임도 될 수 있겠고요. 약간 지각 없이 어떤 지역을 갔다가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행인들도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이런 행동들을 갖다 우리가 배회하기 행동이라고 합니다. 일단 어떤 목적 없이 돌아다니는 거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랜덤 값을 이용해서 무작위 값을 발생시키고 만들어내고, 무작위 값을 현재 위치에다가 적용해서 위치 값을 변화시킨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벡터의 방향을 갖다 바꾼다든지 해서 움직임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그러는데, 무작위 값은 사실 우리가 손쉽게 쓰긴 좋은데 의외로 적용했을 때 그렇게 좋은 결과를 얻기가 참 힘듭니다. 그냥 무작위 값, 랜덤 값을 사용했을 경우에. 왜냐하면 이 랜덤 값이 하나는 너무 예측 불가능한 값이기도 하고요. 또 반면에 랜덤 값은 또 예측 가능한 값이기도 합니다. 예측 가능한 값이라는 것은 다른 자료에서 볼 수 있도록 하고, 예측 불가능하다는 게 왜 안 좋으냐면, 움직임을 만들어낼 때 우리가 무작위로 움직인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이런 식의 움직임을 만약에 가고 있었다면, 자, 이런 식으로 방향성이 서서히 변하면서, 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 그러다가 급격하게 변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의 변화를 갖다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무작위성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랜덤 값을 그냥 적용하게 됐을 때 이러한 형태의 나름 컨티뉴어티, 부드러운 어떤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무작위 값이에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또 이렇게 튀었다가 이렇게 튀었다가 이렇게 튀었다가 다시 이렇게 와버렸다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자연물에서 배회하는 움직임이 아니라 너무나도 급격한 변화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그래서 바로 랜덤 값을 사용했을 때는 되게 부자연스러운 결과를 얻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장기간의 지속적인 변화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아주 뭐하다, 불안정한 행동을 만들어내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랜덤 값을 쓰긴 쓸 건데요. 랜덤을 좀 컨트롤해서 불안정하지 않고 어느 정도 좀 장기간에 걸쳐서 좀 안정적인 어떤 변화들을 이끌어내기 위한 어떤 배회하기 알고리즘,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결책이라고 바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냥 그 결과물을 한번 보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죠. 여기 보시면 이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움직임만 딱 보시면 어때요? 어떤 일정 방향성을 갖다가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면서 상당히 자연스럽게 배회하는 무슨 곤충의 움직임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 운반기 앞에 연두색의 원이 하나 그려져 있고요. 이 원상에 빨간색의 점들이 계속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랜덤을 발생시키되 무작위로 360도 변화를 갖다가 급격하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운반체 앞쪽에 변화를 갖다 국한시킴으로써 자, 급격한 변화를 좀 막는 그런 형태의 움직임이 되겠습니다. 자, 왜 이런 식으로 만드느냐 이거 한번 볼까요? 조금 움직여 볼까요? 우리가 약간의 컨트롤을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변화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이 원을 좀 앞부분으로 당겼습니다. 그러면 이 거리를 갖다가 앞으로 당기거나 이렇게 뒤쪽으로 운반체에 가깝도록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막 이 이상한 행동이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가 갈 수 있는 변화율은 더 작아지겠죠. 이 빨간색이 목표점이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 원의 반경을 갖다가 이렇게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건 좀 바람직한 움직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원의 반경을 조정을 해서 이런 식의 변화들을 갖다 만들어낼 수 있죠. 즉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앞에 원체를 하나 두고 이 원체 안에 랜덤 값이 발생시키도록 하고, 그러니까 원의 크기라든지 이 원의 위치 같은 것을 우리가 좀 제어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 특정한 움직임을 만들어내자. 배회하기라 하더라도 이 운반체의 특성에 맞는 배회하기를 만들어내자. 그런 형태를 위해서 이런 운반체를 둔 것입니다. 사실 이게 내용이 답니다. 운반체 앞에다가 원 하나 만들고 원 안에 랜덤 값을 발생시켜서 그 랜덤 값을 타겟으로 해서 움직이도록 만들자. 단 단순하죠. 자,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결책. 운반기 앞에 원을 투사하고, 자, 이 원의 경계선을 따라서 이동하도록 제한된 목표 쪽으로 조정해 나가자. 자, 그리고 매 시간 단계마다 업데이트 될 때마다 이 무작위 값들을 변화시켜 가지고 이것들이 어떤 우리가 원하는 변화의 폭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자 이겁니다. 자, 이걸 위한 변수들이 세 가지가 있겠네요. 자, 원더 레디어스, 자, 원의 반경, 이거죠. 원의 반경, 원의 크기를 아까 우리가 예를 본 것처럼 조정하면서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자, 원더 디스턴스. 자, 그 원더 디스턴스 뭐냐면 이겁니다. 자, 이 운반체의 중심으로부터 이제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입니다. 원이 투사되는 거리라고 말을 해놨는데요. 에이전트 앞에 둬가지고 이 거리가 멀수록 결국은 이 투사체로 가는 이 방향성은 훨씬 더 제한되겠죠. 그러니까 멀어지면 어떻게 가까워지면 동일한 원이더라도 얘가 갈 수 있는 반경이 여기서 여기까지라면 얘 원이 자, 똑같은 원이라도 멀어지면 어떻습니까? 이 반경이 이 각이 훨씬 더 줄어들죠. 그 말은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보다 더 앞방향 쪽으로 좀 움직임이 돼야 된다.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원더 지터, 그 다음 무작위 변이를 어느 정도 값까지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최대 크기를 갖다가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변수를 가지고 자, 이것을 제어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들어온 건 뭐냐면 이겁니다. 이 점이 원더 타겟이거든요. 네, 그 전에 원더 타겟이란 점이 이 원상에 있는데, 처음에는 뭐냐면 이 로컬 좌표계 상에서 이 0,0이죠. 자, 이 상에서 원더 타겟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그 랜덤 값을 발생시키고요. XY축에 랜덤 값을 발생시켜서 자, 이 기존의 원더 타겟에다가 값을 더해줍니다. 그러니까 랜덤 값을 XY에다 다 더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값이 자, 이렇게 X축으로 얼마, Y축 얼마 더해져서 자, 이렇게 변화될 겁니다. 원더 타겟의 위치값이 이렇게 변해지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원이 항상, 이 타겟이 항상 이 원의 경계면 상에 존재해야 된다라는 제한사항을 가지고 있죠. 맞습니까? 자, 그걸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자, 이것도 우리가 좀 산수에 익숙하면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뭐냐면 이 원의 지름은 우리가 1이라고 가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지름이 1인 원이에요. 그 말은 이 원점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가 항상 1을 만족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지점을 구했을 때 이 녀석을 갖다가
다시 이 원상에 주려면 이 원이 어디에 프로젝션 돼야 됩니까? 이 원 경계선상에 프로젝션 돼야 되죠. 그 말은 이 벡터의 크기를 뭐로 바꾸면 된단 말이에요? 예, 벡터의 크기를 1로 바꿔버리면 됩니다. 정교화시켜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나온 값을 갖다가 원도 타겟 tx, ty라고 한다면 t라는 녀석으로 나온다면 자, 이 값을 갖다가 어떻게 하자? 정교화시키자. tx 값의 제곱 더하기 ty 값의 제곱 루트 씌운 값으로 tx 마찬가지로 tx의 제곱 플러스 ty의 제곱을 루트 씌운 크기로 ty를 나눠주면 자, 이 값이 결국은 뭐냐면 정교화된 값이죠. 그 크기가 1인 값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제 만약에 원의 반지름 1이라면 이상 이제 딱 놓이게 될 겁니다. 자, 그 내용이 지금 이거죠. 이 점입니다. 자, 그냥 원더 타겟에 지금 이렇게 구해가지고 랜덤 값을 더해준 값을 갖다가 노멀라이즈 시킨다. 이게 지금 정교화 시킨단 말이거든요. 방금 본 자, 이러한 형태를 갖다 사용해가지고 반지름 1인 거를 바꾼 거예요. 자, 반지름 1보다 더 크죠, 사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길이가 우리가 R이라고 한다면, 자, 이렇게 만든 값에다가 뭘만 해주면 됩니까? 자, X, Y 각각에다가 R을 곱해주기만 하면, 자, 이 반지름 R상에 있는 임의의 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 M, 원더 타겟은 원더 타겟 곱하기 원더 레디어스 갖다가 곱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정교화시켜서 반지름 1 만들어 놓고 반지름 R 곱함으로써 자, 이 원상이 이토록 만들어준다. 그럼 일단은 자, 우리가 랜덤 값을 만들어 놓고 원상에 있는 점으로써 이것을 변화시켰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간단하죠. 자, 이 디스턴스 거리 있잖아, 그쵸? 이 디스턴스 거리가 만큼 값을 갖다가 이동시키면 됩니다. 이 원을 갖다가 이동시키면 되겠죠. 자, 어떻게 했냐 보면 지금 현재 원더 타겟이 자, 이 원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얘를 갖다가 원점에서 D만큼 원더 디스턴스만큼 떨어진 것으로 하려면 X축으로 자, 원더 디스턴스만큼 더해주면 되겠죠. Y는 변화가 없으니까요. 자, 이러면 뭐냐면 이 원더 타겟에 있었던 이미 이 점의 좌표가 D만큼 떨어진 좌표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가정했었던 게 뭐예요? 지금 우리 로컬 좌표 계상 결국 뭐냐면 운반체를 기준으로 해서 운반체의 헤드 방향, 앞방향, 포워드 방향을 X축으로 놓고 사이드 방향을 Y축으로 놓은 이 로컬 좌표계 상에서 이제 계산을 다 했어요. 그래서 이때 구해진 값을 타겟 로컬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네요. 하지만 이 운반체라는 것은 잘 알다시피 로컬 좌표계 상에 있지 않죠. 막 돌아다니면서 있단 말이죠. 아까 운동 행동을 다시 보시면 자, 이게 로컬 0,0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쵸?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월드 좌표계 상에서는 임의 값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갖다가 진짜 월드 상에서의 타겟 위치로 바꿔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이 녀석이 실제 월드 상이 어떻느냐. 자, 그럼 뭘 우리가 어떤 정보를 통해서 이 타겟 로컬을 타겟 월드를 바꿀 수 있을까요? 일단 타겟 로컬 값 X축, Y축, 이 앞방향 벡터를 X축, 사이드 벡터를 Y축으로 놨을 때 구해진 타겟 로컬 값 입력을 들어와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실제 비클이 헤딩이 월드 좌표계상에서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 자, 이 녀석이 헤딩 벡터가 자, 몇 콤마 몇이냐, 어느 방향 향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사이드 벡터가 자, 월드상에서 어떤 벡터 값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이 비클의 위치 값이 뭐냐. 자, 이 네 가지 정보를 통해서 이 타겟 로컬 값을 타겟 월드로 바꿔줍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하는지는 조금 이따 다시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것을 갖다가 포인트 투 월드 스페이스라고 좀 불렀네요. 로컬 좌표계에 있는 점을 월드 공간상에 있는 정점으로 변환시키는
결과입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 월드상에 이 타겟 월드 값을 갖다가 이렇게 구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비커 포즈를 그 타겟 월드로 향하는 비커 포즈를 시작점으로 타겟 월드로 가는 벡터를 만들어서 자, 그 벡터 방향으로 가라 라고 힘을 주면 되겠죠. 만약에 원이 여기 있고 월드상에서 이 로컬 좌표계를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구했다면 힘을 어떻게 주면 된다는 거예요. 비컬의 포즈에서 타겟 월드로 향하는 이 벡터의 힘을 반환시키면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스티어링 폴스, 자, 힘을 가동시키는 그런 형태의 결과를 얻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요. 이거 한번 더 봅시다. 3차원 컴퓨터 그래픽스에서도 많이 다루는데 지금 2차원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여기서 한번 좀 짚어보면 여러분 직접적 관계는 없지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로컬 좌표계를 월드 좌표계로 바꿀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로컬 좌표계에 어떤 베이시스가 하나 있고 로컬이든 월드든 또 다른 베이시스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두 개의 좌표계가 존재했을 때 우리가 좌표계에서 좌표계로 바꾸는 것을 좌표계 전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자, 좌표계 전이. 그래서 좌표계 전이는 컴퓨터 그래픽스를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필수적으로 많이 배우시는 내용입니다. 특히 그 월드 좌표계에서 뷰 좌표계로 전이될 때 뷰 좌표계 공간에 좌표축을 정의하고 그 좌표축으로부터 월드 좌표계를 뷰 좌표계로 바꿔버리는 그런 것들이 그래픽스 책에는 항상 나와 있거든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2차원 경우 어떻게 했는지는 한번 저희가 이 내용에 관련된 실제 소스 코드를 갖다가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이 코드는 제가 여러분 그 유튜브 강좌 아래쪽에다가 오늘 그 첨가해서 여러분도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트랜스포메이션 좀 헤드에 보시면 뭐 다양한 게 있어요. 이 function for converting 2D vector between world and local space. local space와 world space 사이에 2차원의 벡터를 컨버팅하기 위한 함수들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보고 싶은 게 뭔가요? world transform point to world space네요. 자, point to world space 잘 보이십니까? 자, 이 함수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어떤 로컬 좌표계의 포인트를 월드로 바꾸기 위한 포인트가 하나 있고요. 에이전트 헤딩, 자, 앞방향 벡터죠. 사이드 벡터. 그 에이전트의 이건 월드 좌표계에서의 앞방향 벡터와 사이드 벡터와 월드 좌표상에서의 에이전트의 위치 값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 포인트를 갖다가 일단은 변환시킬 포인트라는 트랜스 포인트라고 바꿨고요. 매트릭스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뭘 했습니까? 에이전트 헤딩과 사이드 값을 입력으로 해서 로테이션을 하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레이션, 에이전트 포지션 XY 값으로 트랜스레이션을 하는 이 두 가지 행동을 갖다가 해서 매트릭스를 하나 만들어서 이 매트릭스에다가 이 트랜스 포인트를 갖다가 시키면 월드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자, 결국 이야기가 뭐냐면 로컬 좌표계가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요. X축, Y축. 그리고 실제 월드 좌표계상에서 우리가 가려고 하는 위치가 자, 이게 지금 헤딩 방향이고요. 이게 사이드 방향입니다. 그 다음 이게 위치값 P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자, 헤드와 이 사이드 방향 벡터로 이 XY 축을 갖다가 로테이션을 시켜주고요. 이만큼 로테이션을 시켜주고, 자, 로테이션을 이렇게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 값을 갖다가 XY축 전 P로 트랜스레이션을 이쪽 방향으로 시켜주면,
자, 이 좌표계가 일치하는 변환이 만들어지겠죠. 이 변환에다가 물론 이 트랜슬레이션은 P만큼 트랜슬레이션 하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렇게 정리합니다. 트랜슬레이션을 P만큼 이렇게 시키면, 로테이션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세타만큼 시켜주면, 자, 이렇게 만든 매트릭스에다가 우리가 지금 그 타겟이라고 했었던 그 타겟, 자, 그 점을 갖다가 이 매트릭스에 곱해주면 그 결과값이 월드상의 결과값, 로컬 상의 점을 대입해주면 월드상의 점으로 바뀌는, 자, 이런 변환 행력이 나오겠다. 자, 간단하네요, 그렇죠? 그 트랜스레이션 문제 시키면 안 되죠. 결국 로테이션은 그 원점 기준 회전이니까 먼저 반드시 로테이션 시켜주고 그 결과값에 대해서 트랜스레이션을 시켜야지 이 변환이 이렇게 일어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게 그거예요. 일반적으로 로테이션은 3차원 같은 경우에는 뭐 올 앵글 쓰든지 코토니언을 쓰겠지만 2차원 로테이션은 어차피 하나의 시타 값에 대한 회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재밌게 로테이션 함수가 에이전트 헤딩과 에이전트 사이드를 입력을 받는 형태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것도 상당히 좀 재밌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베이시스, 벡터, 그 어떤 좌표계를 만들어내는 좌표축에 관련된 벡터만 알고 있을 때 어떻게 이 변환을 만들어내느냐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시타 값 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함수를 갖다가 실제 선언하고 있는 매트릭스 함수를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먼저 있는 게 로테이션에서 그냥 로테이션한 시타 값만 집어넣어 가지고 사인 코사인 값으로 정의하는 이런 게 나와 있고,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게 이거예요. 로테이션 forward side 가지고 만드는 건데, 이 보시면 forward x forward y 0 side x side y 0 0 0 1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으로 만들어지는 우리가 그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자, 2차원이죠, 그쵸? 무지갯빛 섞어서 볼게요. 우리가 이러한 오브젝트의 앞방향 벡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헤딩 벡터라고 일단 하고요. 자, 그 다음 사이드 벡터를 갖다가 우리가 사이드 벡터, S 벡터라고 일단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원래 로컬 좌표계에서 얘는 어떻게 놓아져 있었어요? 로컬 좌표계에서. 자, 헤딩 벡터가 X축이었고, 사이드 벡터가 Y축이었죠. 맞습니까? 사이드 벡터 이걸로 하지 말고요. 여기 있었고. 자, 이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로컬 좌표계. 자,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이기 때문에 베이시스는 보면 이 X축이 뭡니까? 좌표가 XY로 보면 1,0에 해당될 거고, Y축이 0,1에 해당될 거예요. 1,0이 자, 헤딩 벡터로 바뀌는 변환입니다. 자, 그 말은 일단 같은 위치에서 로테이션으로 보자면 1,0이라는 자, 이 좌표가 어떤 로테이션을 통해서 뭐로 바뀌는 겁니까? 자, 헤딩 벡터의 벡터로 바뀌어야 되죠. 월드상에 hx, hy라고 정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y는 뭡니까? 자, 0,1이라는 벡터가 로테이션을 해서 사이드 벡터인 sx, sy로 바뀌어야 되겠죠. 자, 이걸 합쳐보면 1, 0, 0, 1 로테이션 매트릭스에 의해서 hx, hy, sx, sy가 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단행열이죠. 결국 뭐예요? 이 sx, hx, hy, sx, sy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것 자체가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로테이션 매트릭스가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로컬 좌표계에 정의된 축을 월드 좌표계에
벡터로 바뀌는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은 자, 이런 식으로 그냥 그 헤드 H 벡터를 갖다가 밑으로 쓰고 사이드 벡터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써가지고 행렬 구성하면 이 행렬에다가 임의 값을 집어넣어 주면 우리가 로컬이 월드로 바뀌는 예, 매트릭스 구성할 수가 있어요. 쉽죠? 생각보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도 이렇게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코드를 자세히 보니까 코드가 어떻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좀 뭐가 달라요. 다르다는 걸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지 제가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코드 보시면 HX, HY가 밑으로 가야 되잖아요. H가 지금 포워드 F거든요. 근데 이대로 쓰면 어떻게 되냐면 HX, HY0 SX, SY0 0, 0, 1이라고 지금 매트릭스 구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방향이 바뀌죠. 근데 왜 차원이 늘어나냐? 이거 동차자 표계라는 개념으로 2차원, 3차원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픽스 쪽에 나오는 동차자 표계 개념이 들어간 거죠. 방향이 지금 밑으로 안 가고 옆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혼돈이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이 우리가 책하고 실제 코드랑 다른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자, 이걸 어디서 그러면 이게 뭐가 잘못됐느냐 문제를 갖다 살펴봐야 되는데, 자, 이걸 딴 함수에서 한번 봅시다. 그냥 일반 로테이션 함수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로테이션 함수는 어떻게 구성됩니까? 여기다 한번 바로 적어볼게요. 코사인 시타 마이너스 사인 시타 사인 시타 코사인 시타, 물론 동차자 표기를 하면 0000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자,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 지축을 기준으로 한 로테이션 매트릭스인데, 여기서 보시면 코사인 시타 다음에 마이너스 사인이 아니라 사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행 1열이 마이너스 사인이고 코사인입니다. 이것도 뭐가 다르죠.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이 행렬 곱을 갖다가 할 때 저는 이제 열 행렬을 썼는데, 지금 이 소스 코드에서는 행행렬을 썼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말즉슨 제가 다시 한번 이거 지워야겠네요. 어떻게 한 거냐면, 저는 점을 갖다가 이메일 점을 갖다가 아까 1,0 x축에 대한 1,0을 1,0이 로테이션에 적용해 가지고 hx, hy가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썼었죠. 그런데 얘는 어떻게 쓴 겁니까? 1,0이 로테이션에 적용해서 hx, hy가 나왔다라고 이렇게 쓴 거예요. 둘 다 가능합니다. 같은 표기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행대수책은 보통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오픈GL 같은 툴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매트릭스를 다룹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다른 건 뭐냐면, 다이렉트X 같은, 다이렉트 3D 같은 경우에는 행렬 이런 식으로 달라요. 결과는 사실 똑같습니다. 근데 이 로테이션하고 이 값의 곱이 바뀌었죠. 왜 그렇습니까? 얘가 2x 1행렬이고 얘가 2x 1행렬이니까 이게 어쨌든 간에 뭐 2x 2 또는 2x 2행렬이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얘가 그래야지 행렬 곱이 가능하죠. 자, 얘는 뭡니까? 1x 2행렬입니다. 이렇게 열행렬을 바꿔주면 1x 2가 1x 2로 가려면 얘는 2x 2가 돼야 돼요. 앞에는 붙을 수가 없어요. 2x 2가 되는데 앞에는 붙을 수 없습니다. 왜 안 붙습니까? 자, 만약 1x 0에다가 r 갖다 곱한다. hx, hy가 돼야 된다. 1x 2죠, 행렬이. 얘도 1x 2입니다.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됩니까? 1x 1이 돼야 돼요. 이런 결과가 나려면. 그러니까
그 변환 행렬이 곱해지는 어떤 점에 곱해지는 순서 자체가 다음과 같이 뒤집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아까 우리가 로테이션 매트릭스가 왜 코사인 시타, 마이너스 사인 시타, 사인 시타, 코사인 시타의 꼴이 아니었느냐. 자, 어떤 로테이션 값에다가 점 P를 계산하는 녀석을 열행렬 갖다가 행렬을 바꿨잖아요. 그쵸? 그 말은 뭐냐면 여기다가 트랜스포즈 해준 것 같아요. 그러면 PT의 RT의 형태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트랜스포즈 하니까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코사인, 사인, 마이너스 사인, 이제 코사인 형태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코드를 딱 보시면 알 수 있는 게, 얘가 오픈GL 같은 형태의 행행렬을 쓴 게 아니라, 열행렬을 쓴 게 아니라 행행렬을 썼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구나. 그럼 이 우리 로테이션 이바이 이것도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그에 따라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우리가 1,0이 로테이션을 곱해져 가지고 hx, hy가 나와야 되고 0,1이 로테이션과 곱해져서 sx, sy가 나와야 되니까 결국 1001의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곱하는 이런 순으로 했을 때 hx, hy, sx, sy 자, 이런 걸 굉장히 나오겠죠. 자, 이제 보시면 이런 걸 나왔느냐. 그래서 제가 이 코드 갖다가 내려서 한번 보시면 어때요? h, h, f, f,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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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그 다음에 00, 001 나왔죠? 자, 그래서 요런 꼴로 행렬 꼴이 조금 다르다. 자, 이것도 한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사실 완더는 간단한 내용이었는데요. 이 포인트 투 월드 스페이스, 로컬의 한 정점을 월드로 바꾼다는 이 개념을 갖다가 제가 하는 김에 한번 우리 이번 시간에 한번 다뤄봤습니다. 이거는 되게 유용하게 여러분들 쓸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실제 어떤 월드상에서의 오브젝트를 로컬 좌표계에서 정의를 해서 뭔가 문제를 풀고 이걸 다시 월드로 내보내거나 월드상에 있는 어떤 정보를 로컬로 다시 바꾸거나 이 베이시스 간의 변화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으면 우리가 여러모로 편하게 다양한 것들 갖다가 또 시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도 한번 좀 잘 여러분들 좀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이야기가 길어졌는데요. 일단 오늘 이야기 완더에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